안녕하세요, 해손총각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5,000원부터의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선물 매매에서 어찌 보면 구름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투자자분들은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행 스팬이 아닌 후행 스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목균형표의 창시자인 일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건 다 안 봐도 되는데 후행 스팬만은 꼭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창시자인 일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후행 스팬을 중요하게 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에서 다른 건 안 봐도 나는 후행 스팬만 꼭 본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후행 스팬을 활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고 이 후행 스팬이랑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에 대해서 구름대 차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었죠. 그런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 그래서 후행 스팬 편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후행 스팬과 선행 스팬,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찌 보면 후행 스팬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선행 스팬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에서 꼭 구름대만이 정답이다, 선행 스팬만 본다, 꼭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기준선도 보고 전환선도 보고 후행 스팬도 보고 선행 스팬도 보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후행 스팬의 원리는 뭘까? 후행 스팬의 원리는 현재 주가를 그대로 52일 뒤로 당겨 놓은 게 이 후행 스팬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그림대로 뒤로 이렇게 당겨 놓은 게, 이걸 52일 뒤로 당겨 놓은 이 파란 선이 후행 스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주가를 뒤로 밀어 놓은 선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후행 스팬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후행 스팬의 자리를 돌파하거나 이탈하는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 자리에서 그럼 후행 스팬을 돌파하면은 우리가 바이를 잡고 후행 스팬이 이탈하면 셀을 잡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후행 스팬의 함정입니다. 자, 후행 스팬이 돌파한 자리를 하나의 우리가 신호로 봐야 되는 거예요. 후행 스팬은 지금 현재 주가와 다르게 50일 뒤로 값을 당겨 놓은 거기 때문에 현재 캔들에서 일정 기간 뒤로 밀리고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후행 스팬의 행적을 보고 이 후행 스팬 자리를 돌파한 자리를 하나의 중요한 시그널인 자리로 봐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죠. 이 자리에서 후행 스팬의 돌파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탈을 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후행 스팬의 돌파가 나온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를 하나의 저항선으로 한번 그어봅시다. 하나의 저항선으로 그어보면 이 자리를 돌파한 자리가 여기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후행 스팬의 돌파가 나온 자리를 현재 주가가 돌파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때 주가가 쭉 상승을 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후행 스팬의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 만약에 저항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혹은 주가의 이탈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하나의 매도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행 스팬이 과거에 알려주는 흔적만 보고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후행 스팬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후행 스팬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보게 되시면 후행 스팬이 이탈이 나온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기준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온 자리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후행 스팬이 이탈이 나온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흔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후행 스팬의 이탈이 나온 자리를 하나의 저항 라인으로 그어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요 캔들이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자리죠. 그렇게 주가는 쭉 상승을 하고, 또 반대로 이런 자리가 또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이 후행 스팬의 흔적을 찾아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자리에선 다시 한번 후행 스팬의 돌파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앉는다.
그러면은 이 후행 스팬의 돌파가 나온 자리가 매도 타점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차트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후행 스팬의 돌파가 나온 자리, 요 자리가 바로 후행 스팬의 흔적을 남긴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후행 스팬의 이 자리를 다시 이탈한 자리, 이런 자리가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쭉 하락을 했죠.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자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계속 반복이 되면 후행 스팬의 돌파와 이탈이 나온 자리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이 자리를 다시 주가가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포지션을 선정을 해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행 스팬의 과거 흔적을 잘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향후 미래의 주가를 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만 보고 있었다, 혹은 전환선 기준선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맞지 않더라,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한번 후행 스팬도 공부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손총각이었습니다. 해외증권사 계좌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고객센터 혹은 셀프 계좌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손총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